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인공지능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너무 전문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업을 계속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너무 전문적이다라는 비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창업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을 소개해 달라라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지만 현재 부업으로 하는 일이 어쩌면 미래의 새로운 분야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업의 장점 또는 단점 있을까요? 자, 우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업의 장점은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장은 성장세가 높아 수요가 많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죠. 반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업 창업의 단점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데이터와 서버 자원 등의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업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데이터 라벨링, 두 번째는 타이핑 부업, 세 번째는 포토샵 부업, 네 번째는 전자책 발간 부업, 다섯 번째는 구매 대행 부업, 여섯 번째는 너튜브나 블로그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럼 6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라벨링. 예. 이 말은 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어떤 개념인가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자동차나 네. 사람이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못하죠. 네. 누군가 이름을 가르쳐줘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은 자동차, 네. 2번은 사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뭐 네. 고양이, 개, 네. 이걸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강아지, 고양이, 자동차를 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인공지능을 위한 일종의 학습 자료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현실에서 주로 다루는 문자나 사진을 인공지능이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해도 컴퓨터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게다가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학습 자료가 있어야 그를 토대로 인지 능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글로 라벨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쓰는 사람의 라벨링이 거의 다 되는데 한글은 별로 없으니까 한글로 라벨링 해야 되는 수요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자, 인공지능이 곰과 곰인형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면 곰과 곰인형 사진을 갖다 놓고 사람이 곰에는 곰이란 라벨을, 곰인형에는 곰인형 라벨을 붙여주는 식입니다. 그리고 한두 개의 그림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억 장의 곰과 곰인형 사진의 라벨을 붙여가지고 그를 통해 컴퓨터가 둘의 차이를 반복 학습시키면 나중에 라벨이 없이도 컴퓨터가 곰과 곰인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아이가 새로운 물건을 구별하게 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부업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드리면 AI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네. AIHub.or.kr 여기서 크라우딩 소싱 참여 페이지에 들어가면 국고를 들여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소싱 일거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주로 데이터 라벨링이라 불리는 단순한 작업으로 주어진 대화를 음성으로 녹음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한 주자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은 대화 조각 등을 작업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보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각 작업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고요. 1시간 작업지 최저시급 이상 급여는 보장됩니다. 보통 1시간당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의 비용을 지급받는다고 한대요. 그렇다고 만만한 게 아니라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퍼즐 마치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야지만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AI 허브
그래서 인터넷에서 치면 뜨고요. 네. 거기 이제 관련된 라벨링 작업들이 뜨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그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밑에 단계에서부터 성공을 해서 잘하는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빨리 하는 사람은 단계 올라가는 그렇지 똑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보수를 더 받는 거고 속도를 빨리빨리 줘서 못하는 사람은 밑에 단계에서 천천히 해가지고 돈을 받는 거고.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해보지는 않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은 보수를 많이 받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얼마를 못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럼 최고 많이 받는 분들은 지금 얼마요? 그리고 이게 무한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뭐 상관은 없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틀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수 또 까는 거죠 거기서 또. 이게 한 사람이 내 작업을 하는 게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작업을 해도 그 중에서 환경값이 제일 높은 거를 뭐 곰과 곰인형을 나눈다 그러면 곰인형을 해서 틀린 사람도 점수가 깎여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300에서 400까지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기계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근데 그러면서 틀리지도 않고. 그것도 반복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점점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수가 높은 형태의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조건에서 또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렇죠. 예. 라벨링 작업. 그리고 두 번째가 타이핑 부업인데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타이핑 해주는 거예요. 요청받은 분량의 원고를 양식에 맞게 옮겨 적는 일입니다. 책이나 PDF 문서가 있는 복사가 불가능한 텍스트를 문서하며 때에 따라 녹취 파일을 문서하는 작업도 있습니다. PC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빠른 피드백이 관건인 만큼 한글, 영문 모두 타이핑이 빠르고 꼼꼼한 사람에게 유리한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 인공지능에게 글을 교정을 부탁하면 제대로 된 글을 쓸 수가 있으니 나쁘지 않게 활용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이 타이핑의 경우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작업자가 페이지 및 글자 수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자가 작업 시간에 따라 시급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페이지당 1,500자 정도 되는데 500원에서 700원. 시급은 최저 시급 정도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영문이나 녹취록, 수학 기호가 많은 시험지 등은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영문이나 녹취의 경우 요즘은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거의 다 받아 적고 거기서 이상한 부분만 잘 찾아서 고쳐도 된다고 하네요. 영문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영어 능력자가 있었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주니까 기초 해석을 한 걸 갖고 자기가 들어보고 다시 고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지금 가능한 작업입니다. 아, 그렇죠. 그것도 포토샵 부업이라, 그러니까 저기 타이핑 부업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레벨이 차이가 심한 거죠. 밑에 단계에서부터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당 500원에서 700원? 예. 이것도 최저 시급.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포토샵 부업, 이건 어떤 겁니까? 자, 일러스트 및 브랜딩 로고 작업 등 고차원적 디자인 작업도 있지만 그 외에도 사진 보정이나 합성, 눕기 작업 등 단순한 작업을 해도 많습니다. 특히 눕기라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원하는 부위 이미지만 깔끔하게 떼는 작업이 외주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정은 그 면접용 증명사진이나 졸업 앨범, 여행 사진 등 일상 사진 작업 요청 등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포토샵 부업은 좀 전문적인 일 아닌가요? 야, 그렇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수익을 낼 정도가 되려면 많이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포토샵의 경우는 보수가 어떻습니까? 장당 가격으로 책정하는데 보통 10장에 5,000원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기본 합성 및 보정은 한 장에 5,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포토샵을 잘 쓰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쉽게 익히는 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이것도 깔끔하게 하려면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시저자 최저 시급. 네,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전자책 발간 부업은 또 어떤 일입니까? 말이 전자책이지 사실은 본인의 노하우나 아이템을 이렇게 짧게 정리한 PDF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 인생의 비결, 공무원 시험 공부법, 교통사고 처리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활용법 등이죠.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내용을 잘 정리해 문서로 정리하면 판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작성법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도 공부만 하시면 전자책 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럼 전자책의 분량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1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와야 되고요. 플랫폼에 한번 문서를 등록하면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직접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천차만별이고요. 보통 10,000원에서 30,000원 수준, 전문적인 문서는 10만 원을 호가합니다. 저도 실제로 논문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10만 원 이상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 게 이제 구매 대행 부업인데요. 이건 어떤 부업인가요? 자, 고객을 대신해서 온라인에 주문만 대신해 주는 부업인데요.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생긴 수요로 구매 대행 작업을 글로벌 셀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중국과 미국의 상품을 다루며 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해외 사이트 상품을 판매해서 내 스토어에 등록하고 주문에 들어오면 고객 대신 해당 해외 사이트에 물건을 주문해 고객이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인공지능으로 번역을 해서 물건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해줘서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죠. 구매 대행 부업은 요즘 정말 수일거리 삼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이게 수수료가 판매자가 직접 책정합니다. 그래서 10,000원, 20,000원짜리 수준도 있고요. 제품 가격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율, 관세, 배송 대행지, 운송료, 국제 배송비 등 상품 가격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평균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 셀러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각종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 발행하는 쿠폰, 캐시백을 적용해서 커버해가지고 구매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판매 수익률이 20%를 넘기도 합니다. 사실 이 경우는 부업이라 보기보다는 창업에 가까워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으로 요즘 가장 많이들 하시는 너튜브나 또 블로그 운영을 통한 수입 창출인데 이건 정확히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자, 이게 너튜브나 블로그를 하게 되면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과 광고를 걸어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 있습니다. 문제는 매번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볼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야만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릴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쉽게 주제를 선택하고 내용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온 내용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모아서 조립한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많은 양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수익도 역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오늘 주제 관심 있게 들은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업 많이들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다면요. 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반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 크게 데이터 라벨링, 타이핑, 포토샵, 전자책 발간, 구매 대행 부업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미래 인간의 직업도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학습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인공지능 부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이 부업이지만 좀 있으면 아마 없어질 부업들이에요. 인공지능이 완전해지면 이건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잠깐 할 수 있는 부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